여러분, 지금 당장 상상해 보십시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문 앞에서 음식을 받아들고 포장을 뜯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 박동은 기대감으로 기분 좋게 빨라지죠. 그런데 포장을 연 순간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공포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늘 당신의 저녁 식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약속과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음식, 치즈 김치볶음밥.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이 음식이 한순간에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을 시험하는 거대한 재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단돈 1,000원. 커피 한 잔 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돈 때문에 한 자영업자는 생계를 위협받는 말을 들어야 했고, 한 손님은 속 좁은 진상으로 몰렸으며 대한민국 온라인은 그야말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토핑 하나가 더 올라간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이라는 이름의 칼과 융통성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정면으로 격돌한 사건입니다. 가게의 실수는 어디까지 가게의 책임일까요? 손님의 권리는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인간적인 정의라는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지금 여기 뉴스에서는 이 1,000원짜리 치즈 토핑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는지 그 심층을 아주 집요하고 상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서사는 아주 평범한 시작점에서 출발하곤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한 사람, 편의상 손님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B씨는 그날 저녁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실패 없는 메뉴, 김치볶음밥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하면서도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와 고슬고슬한 밥알의 조화,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올라가는 계란 프라이까지.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바로 그 기본에 충실한 김치볶음밥을 원했습니다. 배달앱에서 수많은 가게들을 훑어보던 B씨는 평점도 괜찮고 리뷰도 나쁘지 않은 동네 식당 한 곳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서 망설임 없이 김치볶음밥 기본을 선택했죠. 거기엔 분명히 치즈 추가 1,000원, 베이컨 추가 1,500원 같은 옵션들이 있었지만 B씨는 그날따라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김치볶음밥의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B씨의 마음은 곧 도착할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한 소박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B씨가 식당과 맺은 계약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기본 김치볶음밥의 가격을 지불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기본 김치볶음밥을 제공하라. 이것이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즉 계약의 원칙입니다. 바로 그 시각 B씨의 주문을 받은 식당 주방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주문 알림,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웍을 돌리는 주방장, 분주하게 재료를 준비하는 직원들. 사장님 어씨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때 B씨의 주문서가 주방으로 전달됩니다. 김치볶음밥 1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인간이기에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방 직원은 바로 직전에 나갔던 주문이 치즈 김치볶음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김치볶음밥에는 을에 치즈를 올려야 맛있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잠시 빠졌을 수도 있죠. 기계처럼 정확할 수 없는 인간의 손은 B씨의 주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란 모차렐라 치즈를 한 움큼 집어들어 막 완성된 김치볶음밥 위에 풍성하게 뿌려버렸습니다. 치즈는 뜨거운 볶음밥 위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완성했죠. 아마 그 직원은 더 맛있게 만들어드려야지라는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B씨가 주문한 기본 김치볶음밥이 아닌 엄연히 1,000원이 더 비싼 치즈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포장을 하려던 찰나 사장님 A씨는 이 실수를 발견하고 맙니다. A씨의 머릿속은 순간 복잡해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A씨 앞에 3개의 선택지가 놓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 짧은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지. 정면 폐기 후 재조리. 가장 정석적이고 FM다운 해결책입니다. 손님과의 약속은 기본 김치볶음밥이었으니
잘못 만들어진 음식은 가게의 손실로 처리하고 약속된 음식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손님에게 어떠한 불편이나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밥 한 공기, 김치 한 줌, 계란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치즈까지. 이 모든 재료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몇천 원의 손실이 아닙니다. 농부의 땀, 직원의 노동, 가게의 이윤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는 뼈아픈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쿨한 서비스로 전환. 에이, 우리가 실수했네. 손님한테는 행운이지. 그냥 서비스로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B씨는 생각지도 못한 치즈 토핑을 공짜로 맛보게 되니 횡재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집 인심 좋네라며 가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0원의 손실을 미래의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거나 혹은 단순히 치즈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선의로 베푼 서비스가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걸 왜 마음대로 넣어서 보내냐는 더 큰 불만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 손님에게 연락하여 양해 구하기. 이것은 A씨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입니다.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손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 환경적으로도 이롭고 손님이 원할 경우 1,000원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켜 가게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손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A씨는 아마 B씨가 당연히 치즈를 좋아할 것이고 1,000원을 내고 업그레이드된 메뉴를 먹는 것을 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거대한 파국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통화는 이제 단순한 확인 전화가 아닌 두 사람의 가치관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막이었습니다. A 사장님이 B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A 사장님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점원이 실수로 1+1 행사 상품인 줄 알고 같은 물건을 하나 더 담아줬을 때 손님 실수로 하나 더 드렸는데 그냥 반값에 하나 더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하고 흔쾌히 응할 것이라 기대한 것이죠. A 사장님이 B씨에게 건넸을 말은 아마 이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오오오 식당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주문을 착각해서 손님께서 주문하신 기본 김치볶음밥에 그만 치즈를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1,000원 추가되는 옵션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액 1,000원만 추가로 결제해 주시고 이대로 받아서 드시는 건 어떠실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물론 만약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즉시 새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A 사장님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A 사장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실수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둘째, 차액 1,000원만 결제해 주시면 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한 것입니다. 셋째, 원치 않으시면 즉시 새로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며 손님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원래의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A 사장님에게 이것은 손실 최소화, 환경 보호, 손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아주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A 사장님이 발신한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전파는 B씨라는 수신기에 도착하면서 전혀 다른 신호로 해석되고 말았습니다. A 사장님은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B씨는 권리의 관점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손님 B씨의 입장에 완벽하게 빙의해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바리스타가 자기 마음대로 카페라떼를 만들어 놓고는 손님,
저희가 실수로 우유를 넣었는데 우유값 500원만 더 내고 이거 드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B씨에게 A 사장님의 말은 바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기들이 실수해놓고 왜 그 수습 비용을 나한테 청구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은 치즈 때문에 왜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지? A 사장님의 제안은 B씨에게는 선택권을 준 존중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손님의 돈으로 메꾸려는 뻔뻔한 시도로 느껴진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말은 이미 돈을 더 내라는 불쾌한 제안 뒤에 따라온 변명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B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연쇄적으로 폭발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만약 내가 현금이 없어서 추가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나는 죄인처럼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건가? 왜 내가 가게의 실수 때문에 이런 고민과 선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1,000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원이든 1만 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주문할 권리와 주문한 대로 받을 권리라는 핵심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감각의 문제입니다. 마치 내가 설계한 대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건축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더 비싼 금색 손잡이를 달아놓고 손님, 이게 더 보기 좋죠. 손잡이 값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불쾌감입니다. B씨는 A 사장님의 제안을 갑각의 을손님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떠넘기는 일종의 갑질의 형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엇갈린 소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1,000원이라는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돈이 이제는 한 사람의 자존심과 다른 한 사람의 생계만큼이나 무거운 의미를 띠게 된 것입니다. B씨의 내면에서 들끓던 불쾌감과 모멸감은 결국 단 한 문장으로 응축되어 폭발했습니다. A 사장님과의 통화 말미에 B씨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A 사장님의 직업윤리, 나아가 그의 인격 전체를 향한 강력한 선고이자 낙인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이 없다, 비싸다, 불친절하다 같은 비판은 특정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만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은 장사를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 사장님이 그동안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과 노력, 땀과 눈물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가장 아픈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A 사장님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멍해지는 충격을 받았겠죠. 자신은 그저 손실을 줄이고자 합리적인 제안을 건넸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자신의 생계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A 사장님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치즈 김치볶음밥을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B씨가 처음 주문했던 기본 김치볶음밥을 다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시 만들 수 있어도 한번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A 사장님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장사 그따위로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은 메마른 장작 더미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 공간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A와 B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그야말로 디지털 내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1,000원짜리 치즈가 공짜로 생길 뻔한 건데 그걸 고맙게 생각 못하나? 세상 너무 각박해졌다. 사장님이 분명히 새로 만들어준다고 선택권까지 줬는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명백한 갑질이다. 음식 하나 버리는 게 자영업자한테는 피눈물 나는 일인데 손님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라면 사장님 실수하셨네요. 키읔키읔. 그럼 이건 서비스죠?
하고 농담 던지면서 기분 좋게 먹겠다. 1,000원의 인간미를 팔아먹은 꼴이다. 이들은 원칙보다는 융통성과 인간적인 관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영업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B씨의 대응이 지나치게 날카롭고 이기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편 진영의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게의 실수는 가게가 100%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손님에게 그 책임을 1원이라도 전가하려고 하나? 애초에 돈을 더 내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잘못이다. 죄송한데 서비스로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온 건 오죽 기분이 나빴으면 그랬겠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기본 자세 문제다. 손님에게 1,000원을 더 받는 것보다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게 이미지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들은 B씨의 대응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A 사장님의 초기 대응 방식이 매우 미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효율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논리와 감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 윤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1,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은 이 두 거대한 가치관이 싸우는 전쟁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제는 이 갈등을 봉합할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치즈 김치볶음밥 논쟁.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누구 한 명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끝낼 수는 없습니다. A 사장님은 생존을 위해 최선의 효율을 추구하려 했고 B 손님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여버린 문제에 정답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 몰라도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현명한 해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기술에 있었습니다. 돈 버는 기술이나 법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말을 하는 기술, 즉 소통의 기술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 A 사장님이 다음과 같은 마법의 화법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1단계 완전한 책임 인정. 손님, 안녕하세요. 오오오 식당입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사죄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으로 주문하신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올려버렸습니다. 2단계 대가 없는 선제적 보상 제한. 그래서 저희가 이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저희의 사과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치즈볶음밥을 추가 금액 없이 그냥 서비스로 보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3단계 손님의 최종 결정권 존중. 물론 혹시라도 치즈를 안 좋아하시거나 원래 주문하신 메뉴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아무리 번거로워도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즉시 새로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편하실지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은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화법의 핵심은 돈 이야기를 가장 나중에 혹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건 100% 내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손님을 안심시킵니다. 그 다음 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아닌 서비스로 그냥 드리겠다는 데가 없는 제안을 먼저 함으로써 가게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손님의 마음을 먼저 챙기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조차도 거절할 수 있는 완전한 선택권을 손님에게 넘겨줌으로써 손님의 자존심과 권리를 최고로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면 비손님이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분 좋게 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설령 치즈를 정말 싫어해서 새로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바쁘실 텐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부탁드릴게요라며 훨씬 부드럽게 말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1,000원을 아끼려다가 그보다 훨씬 더 값비싼 신뢰와 평판을 잃어버린 소통의 실패였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비단 한자 영업자와 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의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배달 앱을 통해 얼굴도 보지 않고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데이터나 주문번호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화면 너머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노고를, 그리고 그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소박한 기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미덕이었던 융통성과 정,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갈 수 있었던 사소한 실수들이 이제는 칼같이 원칙의 잣대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칙과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치즈 한 장이 던진 이 무거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A 사장님이었다면, 내가 B 손님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비난이 아닌 건강한 토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여기 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